배신감보다는 무능에 분노한 건데 사실은 차정원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있다. 사실 처음에는 악역은 차정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악역이라고 하죠. 왜냐? 유능한 악당. 원래는 피도 눈물도 없이 대권 경쟁을 위해서 국민 목숨을 놓고 딜을 하던 행정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다리를 건너다가 꽝 공항대교에서 사고 난 이후부터는 최대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차정원은 애초에 유능했어요. 그러니까 악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선한 천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애초에 국민의 목숨을 놓고 딜을 할 때도 예상되는 현상, 시나리오를 제시한 다음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차정원이고, 마지막에 이해한다는 메시지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차정원이 처음에 다리에서 사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전투댕댕이들이 있습니다. 그 검정색 전투댕댕이, 무서운 댕댕이들이 마구 달려오니까 그래도 정현백에게 일단은 저격조로 댕댕이들을 먼저 처리하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겨대가지고 이 난리를 만든 거는 정현백입니다. 왜냐? 자기가 먼저 실종자 혹은 생존자부터 구한 다음에 댕댕이들을 없애면 된다고 난리치다가 그 난리가 나니까 정현백이 나중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다리 전체를 없애려고, 마치 경찰의 무능과 맞닿아 있다.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의 현대 지금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관료제의 무능. 그러니까 자기가 수습도 못할 거 그냥 맡겨놓으면 될 것이지 괜히 손댔다가 더 망치는 그러한 현실 세계를 아주 잘 반영했다. 그래도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차정원입니다. 차정원은 애초에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충돌할 때 어떻게 했죠? 국방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차정원이 나서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되니 이미 인질들이 없어졌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인질들을 조금 더 기다려도 될 상황이다라고 현실적인 현실과 대안을 마련했던 것과 다르게 정현백은 무조건적으로 이상을 쫓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솔루션을 내놓는 사람이 정현백이고 노력도 안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차정원은 책임만 지면 다 용서해주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차정원이 박사에게 굉장히 엄격했는데, 왜냐하면 거의 중후반에 이르러서까지도 같이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박사를 줄줄 데리고 다니면서 박사에게 그냥 너가 책임지고 개 있는데 달려가가지고 너가 조금 어떻게 네 목숨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나머지 좀 살려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차정원이 능력과 책임만 진다면은 박사도 나중에 용서한 겁니다. 보면은 박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임무, 케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투 댕댕이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성공하라고 그러한 전권을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박사도 그 차정원의 인간미에 홀리는 바람에 이제 차정원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맨 처음에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자기는 실무진이다, 자기는 명령만 듣고 했다라고 변명만 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차정원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현백은 처음에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사실 정현백이 차정원 말을 들었으면은 이런 일을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차정원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솔루션을 내놓는 공무원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 말해주고 있고, 정현백은 그냥 단순히 덮기용, 단순히 현실, 도피,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정현백이 선택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기입니다. 심지어 다리를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다리가 알아서 무너지겠거니. 그러니까 정현백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피조를 그냥 후퇴시키는 걸로 알아서 사태가 진정되겠지. 그냥 시간아 흘러거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정현백은 그냥 거기서 놀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정원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끝까지 난리를 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차정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 전투댕댕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차정원이 어쩔 수 없이 이 차량을 이끌고 질식가스, 유독가스를 통과해서 서울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지금 의미하는 것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된다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합니다. 처음에 인천으로 가는 방향에 대피조를 향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먹고 서울로 향하는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이 모든 생존자들이 생還하게 되는 거죠. 왜냐? 다른 사람을 믿었지만 생각보다 무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현백이 사실은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서 맨 처음에 커뮤니케이션만 잘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화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굉장한 집착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차정원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라디오를 위해서, 요 무전기를 위해서 차정원이 목숨을 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정원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보고하고 계속해서 솔루션을 내놓는데, 정연백이 처음에는 그냥 대책 없이 도망치라고만 하다가 중후반으로 자기가 이제 진짜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난 뒤로 듣기만 하고 대답은 절대로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냥 일십해버린 겁니다. 정연백. 이런 사람이 있었다. 회피형. 회피형의 무능한 상사,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아마 회사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한 두 명씩은 만나봤을 겁니다. 이 정도 정연백 같은 사람은 두세 명 만나봐야지 한국에서 회사 생활했다고 이제 인정해 드리겠는데, 그냥 일십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시간아 흘렀거라, 내 책임 아니야 라고 그냥 날아가는 사이에 실무진, 고생하는 실무진 차정원, 그냥 자기 목숨 그리고 생존자 플러스 자기 가족까지 다 책임졌었어야 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한 게 아닌가. 물론 영화 자체의 스토리 자체는 약간 이 댕댕이들을 조금 괴롭힌, 댕댕이들을 괴롭힌 박사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박사를 너무나 마지막에 비판할 수도 없는 게, 박사는 그래도 자기가 해놓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차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생존자들도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추궁하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냈으니까. 노트북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박사가 처음부터 말하죠. 그러니까 박사가 원했던 솔루션은 처음에 노트북을 찾는 거였고, 결국엔 노트북을 찾으니까 박사의 말대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차정원이 말했던 거는 댕댕이들을 없애는 거였고, 지금 어쨌든 간 다리가 막 흔들리고 부서지고 바다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댕댕이들이 다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댕댕이를 없애니까 차정원의 말대로 솔루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모양. 하지만 정연백의 솔루션은 뭐였다?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유독가스 뒤에서 숨어있기, 그리고 기자들이랑 회피하기, 기자들 기자회견도 안 나갔다라는 뉴스 자료 화면에 지금 계속 나가는 것도, 정연백이 실제로 차정원을 완벽하게 배신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애초부터 회피형, 그냥 아무것도 없이 뒤로 숨어버리는, 마치 현실의 관료주의의 문제점과 완전히 닿아있죠. 전화 돌리기 스킬, 이거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70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연백이 상징하는 거는 과거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나쁜 습관들, 맨날 책임 회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자리에 없어요. 이거 솔직히 요즘 안 먹히는데 아직까지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차정원은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욕은 먹지만 실제로 솔루션을 주는 공무원, 어떻게 보면 MG 공무원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무능한 상사 밑에서 고통받는, 물론 상사를 물론 욕하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잠수 타버리는, 자기가 일 지시했으면서 잠수 타버리는 사람들 밑에서 고통받는 MG 공무원이 생각나기도 한다. 그러한 지금 현실 배우의 상황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